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예, 다들 퇴근길 어마어마한 강추위와 함께 퇴근하실 텐데요. 조금 영상을 좀 빨리 들여서 퇴근길 길도 많이 막힐 텐데 들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후에 이제 뭐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약간 늦었다 하더라고요. 뭐 약간 우박처럼 내렸다고 하던가. 하여튼 날씨가 조금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퇴근길 조심히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주식시장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고, 사실 그 이제 12월이잖아요. 예, 지금 11월 26일이니까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예, 12월이면 이제 내년도를 우리가 좀 전망해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혀 있지만, 그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면서 뭐 12월이니까 좀 보수적인 지향 대응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 같이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은 오늘 0.5%씩 양시장 모두 빠졌고요. 거래대금도 작았어요. 코스피가 8.7조, 코스닥이 6.7조. 제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그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거래대금하고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정말 그 가상자산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비견되는 어떤 그 거래대금인 것 같고요. 오늘은 하락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고요. 양시장 모두. 수급은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팔았는데 코스닥을 특히나 좀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에서 판 이제 종목 쪽에서는 기타로 한 1,000억 정도 잡혔잖아요. 예, 알테오젠에서 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외국인이 좀 팔면서 이렇게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미국장은요, 다우 산업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예, 그냥 상승 추세 지속이에요. 저는 미국장이 조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했는데, 뭐 다우지수 신고가입니다. 예, 상승 흐름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위에서 음봉 마감했지만 이제 플러스 마감하면서 갭 메꾸고, 뭐 어쨌든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장중에 냈고요. 플러스 0.3% 마감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측은 조금 조정이었습니다. 니케이가 0.8% 약세, 홍콩 상해도 약보합, 대만이 1.17% 약세. 그래서 다소간에 좀 조정. 이게 다시 신고가 못 내잖아요. 일본하고 대만이. 그래서 좀 조정 기간을 좀 보이다가 이게 좀 중기 평선 깨면 또 이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서는 조금 이제 그 강하게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되려 이제 그 이런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내년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게 좀 지금 12월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 이제 내년을 향한 어떤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 운용사나 이제 기관 투자자도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포지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국면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내년을 위한 어떤 포트에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요, 종목별 흐름들은 코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플러스권이었는데요. LG엔솔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쪽이 좀 3%좀 세게 조정받았네요. 셀트리온은 그렇게 이제 조정 세진 않죠. 예, 어느 정도 좀 바닥 탈출의 흐름들을 좀 보여진 것 같고, 뭐 이런 국면 속에서 다소간에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이 뭐 진펜트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씩 확인되면 다시 또 상승 추세에 복귀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강했던 조선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네요.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10% 약세였어요. 알테오젠이 어제 양봉 나왔다가 오늘은 음봉으로 외국인이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매물을 좀 쏟아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뭐 펀더멘털에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좀 꼬인 부분이 조정 구간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조정 국면에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다면 당연히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어느 선에서 멈출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알테오젠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내년도 전략에서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뭐 최근에 좀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돌파했다가 20만 원대, 30만 원 이하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저가를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저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알테오젠이 10% 빠졌으니 마찬가지로 뭐 펩트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빠졌죠. 빠졌지만 낙폭은 좀 줄였고 여기 이제 대량거래 터진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사실 좀 여기서 이제 많은 물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매물화된 물량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화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게 조금 패턴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머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도 최근에 121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그냥 업종 알테오젠 조정과 함께 같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게 이런 영향을 좀 준 영향권이었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바이오들도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세게. 근데 이제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이게 연속적일지 봐야 되겠지만 큰 폭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3%, 4.27%까지 뚝 떨어졌어요. 앞서 이제 보시더라도 상승 추세에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추세적인 어떤 꺾임이 벌어지는데 금리도 그렇게 되는 흐름인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장에서 바이오 업종, 바이오 이제 기업들의 반등을 세게 만들었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반등권에 위치했다. 어제 반등 났다 오늘 밀렸지만 오늘이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상당히 기회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에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단순히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외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큰 어떤 자금들도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전략들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셔서 제 생각, 제 투자 아이디어는 바이오 이제 유망한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단기 저점에 이르렀다라는 측면. 하지만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사실 그 업종 쪽에서 본다면 바이오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뭐 일부겠지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도 결국은 그 12월 앞두고 먼저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노이즈들 발생하고 금리 높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차익 실현을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2월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은 좀 전개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상승 흐름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저가를 노린 어떤 전략들은 유효할 수 있다. 결국 12월을 대비한 12월에 강세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년에 그래도 강한 기조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의 이런 기업들을, 바이오 기업들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아까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 121선 아주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좀 이제 내년을 대비한 어떤 전략에서는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테슬라는 내년도 미국 증시에서 주인공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25년을 준비하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여의도 강연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이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일단은 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다. 예, 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장에서 지금 대략 보고 있는 쪽들이 2차전지, 2차전지도 이제 종목 선별이겠죠. 예, 내년도 사실 그 한국 경제 또 한국 증시에 EPS 하향 조정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EPS. 예, 하향 조정이 있을 거예요. 하향 조정.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고요. 예,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제 증시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바이오나 2차전지가 전체 증시의 실적에 지금 내년도에 뭐 엄청나게 영향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 결국 이제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야 한국 전체 실적이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증시의 흐름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종으로 압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개별주. 그리고 이제 전략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저는 두겠다. 미국에 두겠다. 미국, 그러면 미국 무슨 주식? 무슨 주식? 바로 AI입니다. 뭐 엔비디아 얘기하는 건 있냐? 엔비디아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작. 왜 시작이냐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AI 이제 모멘텀은 뭡니까? 우리 이제 삶을 진짜 바꿔주고 있죠. 여러분들 AI 많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 업무에도 이제 많이 쓰시죠? 기업 단으로도 이제 많이 쓰고 이제 세상을 이제 바꿔주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GPU를 사재기하면서 이걸 이제 다 가져가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LLM 이제 비용을 낮추는데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해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뭐 제조업단에도 서비스가 있겠지만 보다 더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쪽에, 그렇죠? 플랫폼 쪽에 그 서비스들이 그 다음 레벨에,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죠. 성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업체는 누가 될까요? 이 LLM은 뭐가 있어야 학습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생성형 AI는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이게 정리해서 LLM 학습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 이제 서비스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서비스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분야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퍼포먼스의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뭐 기업 중에서 AI 기업 찾으시면 안 되고 미국에서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투자의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 정책도 이제 규제 완화, 규제 철폐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또 이제 강건하게 이제 세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의 이 모멘텀의 흐름이 엔비디아도 이제 가겠지만 AI 이제 서비스, AI 이제 데이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기업들로 그 수급이 이제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나 어디다? AI다. 예, AI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예. AI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제가 주가가 저게 막 상승할 것입니다. 2배 상승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가 절대 없지만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솔루션, 플랫폼의 시대가 내년도 확실하게 실적과 함께 드러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한국과 미국으로 나눠서 하지 않고요. 글로벌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AI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 최고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CDMO 쪽으로 투자하겠다. 그럼 글로벌 기업들 쫙 펼쳐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최고네? 이 기업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 미국 기업 분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AI입니다. 거기서 가장 높은 수익률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제가 또 빠뜨린 부분은 뷰티 쪽이죠. 뷰티 쪽. 그래서 뷰티 관련된 기업들, 코스맥스, 또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ODM 업체,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실리콘트 이런 기업들 최근에 많이 이제 낙폭과대 조정을 받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도 좀 보고 있어요. 콘텐츠, 이제 국내에서는 엔터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죠. 글로벌적인 어떤 위상들을 갖고 있는 국내 이제 콘텐츠 엔터 관련된 기업들, JYP 엔터가 이제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석을. 하이브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SM, 그렇죠? Y젠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3대 이제 엔터사 그리고 하이브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고요. 미국 기업들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제가 펀딩을 통해서도 미국 주식들을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밤 시간, 미국 장은 이제 밤에 열리니까 밤 시간에 또 제가 이제 미국 주식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적인 어떤 스터디, 투자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최근에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UAM 1등주죠. 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비 에비에이션 이렇게 장기 투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스터디고, 또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도 올해 계속적으로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이제 커버링, 이제 분석들을 해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부터가 이제 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시장 개화할 때 가장 대장주,
그리고 그 기업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을 우리가 볼 필요가 높겠죠. 팔란티어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최근에 커버링했던 종목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가진다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시장 전략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 내년도 키트루다 SC 이제 임상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있죠. FDA 승인을 이제 신청하겠죠. 예, 그리고 상반기 내로 에너투 및 2019년 기술이전 계약사 두 번째 타겟에 대한 SC 제형 임상 일상 시작. 또 3분기 키트루다 SC FDA 승인. 4분기 키트루다 SC 출시 및 이제 마일스톤이 내년부터 유입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키트루다 SC뿐 아니라 산도즈, 다이치 상쿄, 또 2019년 계약사인 사노피죠. 네, 사노피예요. 그래서 4개 빅파마 핵심 제품 파이프라인에 이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엄청난 기업들하고 하고 있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합작 공장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공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테오젠만큼 또 명확한 실적 가치성이 높은 기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조정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40만원, 45만원 이렇게 갈 때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막 과열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의 펀더멘털 사항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타이밍도 있고 이제 시세적인 측면에서 과열도 있고 침체 국면도 있고 한데 계속 그냥 펀더멘털 측면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알테오젠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다는 거 그리고 내년도를 대비한 어떤 전략에 있어서 한국 증시 안에서만 한국 주식 안에서만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도 유망 포트폴리오 대략적으로 확정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명확해 보이는 것들은 좀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에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이제 보안까지 치면 되겠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들까지 유망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 12월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라는 관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다들 조심히 퇴근하시고 막단 또 열심히 이제 미국 주식들도 지금 굉장히 지도처럼 지금 펼쳐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 또 차트 심리 이론이 거기에 또 적용돼서 또 좋은 어떤 타이밍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측면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더 나은 컨텐츠들을 아마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선물 제가 그림을 올려놨죠. 다들 행복한 12월 크리스마스 맞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